예,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저는 직원들에게도 평범을 거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범한 것을 거부해라. 그래서 이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전에는 괜찮았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어렸을 때는 글을 아는 사람들, 글을 안다는 건 평범한 거죠. 그런데 글을 아는 분은 면소기 같은 걸 했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삶이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평범이하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부라도 쓸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쭉 이렇게 이어오다가 지금은 평범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힘든 게 됐어요. 자, 우리 지금 평범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로 치면은 좋은 직장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이제 사는 거죠.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러면은 대개 얼마 정도를 받냐면 300에서 한 700만 원 정도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어려운 것을 꾸역꾸역 지금 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평범한 건데 굉장히 어려워요. 평범한 건데. 보통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요즘 젊은이들이 평범한 삶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M4 시대라고 그러죠.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포기하고 취업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 결혼을 해도 자녀 낳는 거, 집 갖는 거 다 포기해야만 되는 이런 이제 시대가 됐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평범한 사람들 결혼하고 자녀들 낳고 애들 학교 보내고 그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살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요즘 젊은이들은 평범하기도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평범한 삶만 살았으면 좋겠다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적으로 전략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평범한 삶을 살기가 어려우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예. 어떤 게 평범하지 않은 거냐면은 자, 300만 원에서 700만 원 버는 삶이 평범한 삶이다 그러면은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한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버는 거 조금 특별한 거 이런 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평범하지가 않다고요. 예, 저도 알아요. 제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돈이라는 것을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부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자들은요 돈의 원리를 굉장히 잘 알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자, 누가 제일 힘들게 돈을 벌고 있을까요? 아시네요?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벌겠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1000만 원, 1억을 벌겠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다 똑똑하신 분들 모았구나. 대부분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돈 버는 게 쉽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는 큰 돈 벌기 싫어서 그러느냐, 큰 돈 벌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요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전략. 자, 사람들은요 대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배울 때요 지출하고 수입이 있으면은 수입에 맞춰 갖고 지출을 해야 된다. 요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수입에 맞춰 가지고 지출한다고 열심히 가계부 쓰고 있는 사람 치고 내가 잘 사는 사람을 못 봤어요.
부자들은 가계부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부자 중에 내가 가계부 쓰는 사람을 못 봤어. 가계부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얼마를 지출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가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나답게 살려고 하면은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은요, 실제로요, 최소 3천만 원은 다 나오더라고. 자, 예를 들면은 자녀들 집 한 채씩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어요? 나는 안 사주고 싶다. 손 들어봐요. 자녀들 결혼하면 다 집 한 채씩 사주고 싶죠? 예.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겼더라도 그거를 꾸겨 가지고 한쪽 구석에다 빡 처박아 놓는단 말이에요. 자, 자녀들 결혼할 때 집 한 채씩 사주려고 하면은 한 달에 300만 원 벌어 가지고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줘요. 자기 먹고 살면 없어요. 최소한 한 달에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은 있어야 돼요. 자,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어. 얼마 정도 드려야 간병인도 옆에 좀 두고 편안하게 사실까요? 최소 250 있어야 되겠더라고. 최소한. 자, 자녀들이 예를 들면은 부모님 뭐 수발하는 게, 병간호하고 수발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전문의를 쓰는 게 나을까요? 전문의 쓰는 게 훨씬 나아요. 예를 들면 대소변을 못 가리는데 옆에서 가족이 간호를 해주면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해주면은 그냥 맡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갖고 제가 대소변 수발을 받는데 내 가족이 해준다고 그래 보세요. 아들이 해준다고 해보세요. 며느리가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그분을 위해서 편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한테 연로하신 노인네가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병간호를 한다고 하면은 가족이 맡을 것이 아니고 전문인한테 맡기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도. 그런 걸 좀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한 달에 3천만 원, 7천만 원이 있어야 그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집 하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10억짜리 하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씩 10년을 모아야 10억이라는 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0, 70 됐는데 그 집에서 살아보려고 그러면 빨리 좀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놨더니 그냥 이제 저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내가 지금 살고 싶은 집에 좀 살아보려고 하면은요, 그것도 좀 빨리빨리 좀 모아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3천, 5천, 7천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돈들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다가 목숨을 거냐면은 300에서 한 달에 700번은 자리에다가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갔다고 하면은 이건 이 자체가 인생을 실패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가지고도 50, 60 되기 전에 다 쫓겨났죠. 그러면 그때부터 30년에서 40년을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300에서 700번은 자리가 아니고 나는 한 달에 3천에서 7천 번은 자리를, 그런 일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략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일이 어떤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보통요, 사람들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제품의 품질이 있어요. 여기 가격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사냐면요, 품질이 좋으면은 당연히 가격도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품질이 낮은 것은 가격도 싸다. 그래서 장사를 하더라도 꼭 어떻게 하냐면 요 선에서 하는 거예요. 요 선에서, 요 안에서 하고들 있어요. 이거는 평범한 거예요, 비범한 거예요? 평범한 거예요. 싼 거는 싸게 팔고 비싼 거는, 좋은 거는 비싸게 팔고,
굉장히 평범한 거예요. 그럼 백화점을 하고 있어. 평범해요, 비범해요? 빨리 대답이 안 나오네요. 백화점을 하는데 그게 비범한 거죠? 어떻게 평범한 거냐? 굉장히 평범한 거예요. 왜? 좋은 거 갖다가 비싸게 받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임직원들에게 여기서 의사결정을 하면 저한테 깨져요.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을 잘하려고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정답이에요, 틀린 답이에요? 정답이라고요? 예, 평범하신 분들이에요. 비범한 사람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냐면은 시간도 굉장히 짧게 하고 일도 엄청 잘했는데 비용마저도 엄청 적게 하는 거. 요게 비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사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요. 돈 많이 들이고 시간 많이 들어가면 잘 만드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블루오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경쟁이 없는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경쟁이 없는 데가 어디냐면은 품질은 엄청나게 좋은데 가격은 막 굉장히 싼 거예요. 그냥 이거를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서 악착같이 그렇게 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도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잘 살려고 하면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부모로부터 뭔가 받은 거라도 있어야 되고, 자, 공부도 많이 하고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있는데 못 사는 놈은 어디예요? 여기지. 그럼 빼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뭔가 그런 유산이라도 받고 뭐를 해야지, 금수저를 물고 나와야 금수저가 되지, 나 같은 흙수저가 어떻게 금수저가 돼? 그러면서 이제 이거 포기 저거 포기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평범한 사고를 하는 거예요.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이 금수저를 사는 거 평범해요, 비범해요? 완전 평범이야. 그거는 맞아. 완전 평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범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범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평범해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특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진로를 선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돈이 있으면은 저기다 카페나 하나 차렸으면 좀 좋겠는데, 베이커리나 하나 차렸으면 좋겠는데, 식당이나 하나 차렸으면 좋겠는데.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그 치열한 경쟁 속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골목에 빵집이 없어요, 남아돌아요? 그럼 거기 들어가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남아도는 데 가서 번듯한 베이커리 차려가지고 망해 먹는 거예요. 그게 식당 차려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3년 안에 몇 프로가 망하냐면 70%가 망해요. 40%는 본전, 30%는 적자나. 적자나고 있으면 문을 빨리 닫아야 되는데 왜 못 닫느냐? 이게 위약금이 많아가지고 지금 문 못 닫고 있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 신문에 그냥 막 널브러지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아이고 저 사람은 편의점이라도 해서 먹고 사는데 나도 돈만 있으면 부모한테 뭐 받은 거 있으면 저런 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아이고 나는 흙수저라서 큰일 났네. 흙수저가 얼마나 다행인지. 흙수저니까 여기 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기회라도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평범한 길에는요 답이 없어요, 보면은. 그런데 대개는 여기는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평범한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자, 고급 음식점 하고 있어. 뭐 1인분에 뭐 3만 원, 7만 원짜리 하고 있어. 그럼 그게 평범해요, 특별해요?
평범한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하고 그 다음에 음식 재료비하고 종업원 인건비하고 이런 거 따지면은 그 가격 받고도 적자나는 데가 태반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평범한 길들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평범한 길이 너무나 어려운 길이란 말이에요. 가서 망하는 길, 대부분이 망하는 길이에요. 앞으로 학자들에 따라서 통계가 좀 다르긴 한데 68%에서 72% 정도가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안 해봤던 일을 하고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70% 정도의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다 사라진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했던 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의 70% 정도는 10년, 20년 후에는 그게 없어져 버릴 일자리란 말이에요.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운전하는 사람들 다 없어져요. 얼마 전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돈 받고 있던 아주머니들 지금 조금 남아있긴 남아있죠. 앞으로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없어져요. 또 저 할인 매장에서 바코드 찍고 있는 아주머니들 앞으로 다 없어져요. 앞으로는요 가사 도우미도 다 없어져요. 그게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를 해먹고 살아야 될 거냐 이 시대에 특별한 걸 좀 해야 돼요. 지금까지 안 했던 걸 해야 돼. 그런 걸 좀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지금 있는 산업 하고 있는 일들이 이것이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없어질 일인지를 구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뜰 것은 어떤 것인지, 뜰 것을 잡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초연결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가 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초연결 사회는 뭔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뭘로 어떻게 연결할 건데요? 뭘로 어떻게 연결할 거냐고요? 빵집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커넥션을 가지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단순한 것은요, 보이는 것은요 너무 많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다 깨져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을 할 때는요 첫 번째 팁을 하나 드릴게요. 선택을 할 때 안 보이는 걸 해야 돼. 보이는 것은 무조건 다 망해. 자, 뭐를 하는데 잘 돼. 그럼 옆에 뭐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보이는 거 하면은요 대부분 안 돼서 망하지만은 잘 돼도 망해. 자, 나는 어떻게든 막 돈 겨우겨우 마련해 가지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예를 들면 카페를 하는데도 그냥 돈 안 벌어도 되는 사람이 카페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그냥 뭐 친구들 만나고 노느니 막 이렇게 가지고 카페 하면서 서비스 엄청나게 막 해버려. 사람들 막 모이도록. 그럼 옆에서 먹고 살려고 하는 생계형하고 경쟁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본이 축적된 이 숙성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돈을 이미 축적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도 이길 만한 일거리인가를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빚내 가지고 무슨 사업하고 하는 시대는 지나간 거예요. 그거는 개발도상국에서 초창기에 경제 성장 속도가 이자보다도 몇 배 될 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경제 성장 속도가 거의 지금 제로 베이스로 가고 있는데 빚내 가지고 뭐를 한다? 미친 짓이에요. 바보들이에요, 그게.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자기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 4차 산업사회가 오잖아요. 그럼 4차 산업사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일이 어떤 건지, 이 애텀이란 비즈니스를 선택을 하면은 앞으로 4차 산업사회가 우리를 이걸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4차 산업사회는요 우리 애터미 비즈니스를요 전부 도와주는 것밖에 없어. 누구보다도 고민을 많이 하죠. IoT 세상이 되면은, 사물 인터넷 세상이 되면은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아니면 경쟁이 되는 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앞으로 냉장고가 전부 자동으로 다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뭐 해가지고 몇 개가 빠져나가면은 자동으로 인터넷으로 연결돼가지고 애터미 본사로 자동 주문이 돼. 그래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배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드론으로 해갖고 슉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세상들이 오는데, 이런 세상들이 우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건지, 나는 그거를 이용을 할 건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거기하고 부딪혀가고 깨질 건지 생각을 좀, 아니 이거 평범한 사람들이라도 다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범해야 되는 거예요. 비범한 것은 지금 없어요. 지금 없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비즈니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애터미 사업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생필품은요, 전쟁이 일어나도 팔리는 거예요. 이거 전쟁이 일어나면 이 안 닦아요? 빚쟁이한테 쫓겨서 도망가더라도 이는 닦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치약하고 칫솔 장사 되는 거예요. 경제가 더 안 되면은요, 화장품이 잘 팔려요. 왜? 여자들이 찍어 바르고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요, 여기 있는 제품들, 이런 우리 마트라든가 이런 데보다도 다 더 싸요. 단 몇 푼이라도 더 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렇게 싸게 팔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딱 보고, 야, 이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필품을 가지고 하는데 일반 유통보다도 가격이 더 싸다. 이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면은 70%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디 가서 뭐를 할 거냐?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내가 먼저 지금 이 자리에 코드를 꼽고 다른 사람들 오면 그걸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이제 은퇴자들이 많이 몰려올 겁니다. 지식인들 중에서 전 세계로 나아가 가지고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그런 분들이 앞으로 애터미에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을 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국 아직 오픈을 안 했어요. 또 뭐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남미, 브라질 뭐 이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 4대 일간지하고 경제신문에 우리 글로벌 인재 채용 공고가 막 전면으로 이제 깔릴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장을 위한 그런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남미 시장도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예. 인도, 정말 인도요, 지금 막 난리가 나 있더라고. 예. 뭐 그냥 전 뉴델리 같은 경우에 전 도시에 막 타워 크레인이 올라가지고 건설하느라고 정신없고, 도로는 전부 도로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중국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가 인도인데, 우리가 거기에 진출을 하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아프리카도 우리가 내다볼 큰 시장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제 소셜 인프라가 지금 상당히 많이 깔려나가고 있어요. 도시에는 지금 빌딩들이 올라가고 있고, 도로망이 확충되고 있고, 통신망이 확충돼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이 차근차근 갖춰져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남미 인구 엄청나게 많아요. 직접 판매 시장도 굉장히 큽니다. 소비 성향도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어떤 젊은이들, 인재들이 있다고 하면은 소개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애터미라는 비즈니스는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유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그렇게 그들이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그 속에서도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어요. 뭘로? 품질 좋고 가격이 싸다고. 우연히 그냥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비범한 결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거는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냐? 이리 가야 된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평범한 선택을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비범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에 300만 원, 700만 원 버는 그런 일자리 찾아다니지 말고 3천만 원, 7천만 원 벌 수 있는 그 일인가를 생각을 해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미래에 계속해서 확장돼 나갈 일인지 아니면 이따가 없어질 일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이 있어가지고 서로 비터지게 싸우는 일인지, 서로 합력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더 잘 되는 일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도 생필품이어갖고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매출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일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그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애텀이라는 회사로 올 것인지 아니면 다 버리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갈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한국이라는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만 이루어질 일인지 아니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 일인지를 생각을 해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할 때만 돈이 생기고 일 안 하면 돈이 안 생기는 일인지, 일정 수준까지만 끌어올려 놓고 나면은 내가 일을 안 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자식한테 상속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상속이 되는 일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크라운 마스터가 되면 한 달에 이제 억대 연봉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3억을 승급 프로모션으로 축하금으로 주는 거예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은 10억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억을 매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하도록 1번이 될 수 있도록 후원수당을 딱 세팅을 시켜놨어요. 더 이상 못 받아가도록. 그러면 늦게 온 사람도 얼마든지 거기에 도달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일을 했을 때 이게 계속해서 더 커져나갈 일인지 지금 끝나버릴 일인지를 생각하는 머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임페리얼 마스터가 곧 나올 거예요. 황제예요, 임페리얼 마스터는. 제가 이 회사를 설립할 때는 5만 원권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10억을 현찰로 주겠다고 그랬어요. 현찰로 주겠다고 하는데 그 무게를 달아보니까 10억이면요 10,000원권으로 100kg 정도예요. 제가 100kg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게차를 하나 사가지고 지게차로 또 가지고 줘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어떤 분은요, 머리 나쁜 분이 그래, 누가 권총 들고 와가지고 뺏어가면 어떡하냐고. 무대 저 끝에는요 은행에서 현금 수송하는 탑차가 딱 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총을 든 경비원들이 딱 와가지고 지게차가 딱 주고 싹 하면은 돌돌돌돌 해갖고 탑차에다가 싹 집어넣고 왱왱왱왱 하고 가지고 은행 금고에다 쏙 집어넣으면 되지. 10억을 주면은 그걸 자기 트렁크에다가 옮겨 실어가지고 갈아할 줄 알고, 그게 머리가 나쁜 사람들의 특징이야. 그거 가지고 가다가 이제 누구한테 뺏기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내한테 또 전화를 해요. 또 적극성은 있어가지고 무서워서 못 받겠어요. 아이고. 그래도 그거 걱정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머리를 꼭꼭 싸매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 깝깝하기는 그 사람들이 더 깝깝한 거예요. 10억 받았는데 강도 맞으면 어떡할 것인가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머리가 좀 튄 사람이야. 조금 모자라기는 하지만은. 오늘 오신 김에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 비즈니스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내가 이거를 계속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아이고 나는 다른 데서 더 싸고 좋은 거 알고 있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런데 애터미에서 파는 제품이 내가 지금까지 쓰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가격도 훨씬 더 싼 것 같다, 이거는 사업자를 안 하더라도 내가 그냥 쓰기만 하더라도 내한테 이익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다른 사람한테 권유를 해도 다른 사람도 이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익이 되죠. 손해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당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물건은 싸게 썼는데 우리는 할인 매장하고 경쟁해서 비싸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수당까지 지급을 해준다. 그런데 그 수당이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버는 것보다도 300만 원, 500만 원 버는 것이 아니고 3천만 원, 7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하면 해볼만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애터미가 지금까지 누적해가지고 지급한 수당이 보니까 이제 뭐 10년이 안 됐는데 벌써 총 그동안 지급했던 수당이 1조가 지금 넘어갔어요. 1조 원이. 누군가는 받아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자기가 빚내가지고 뭐 투자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소비자 만들고 그 사람들이 계속 싸고 좋아서 써주는 그것 때문에 1조 원의 수당을 우리 사업자들이 받았다고 하면은 남들 다 받아가도록 놔둘 것이 아니고 나도 좀 받아봐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몇 억 정도는 내가 몇십억 정도는 내 수당으로 만들 수 있겠다. 대한민국에서만 해도 이렇게 되는데 전 세계 시장에 나간다고 하면은 나도 10억을 받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 눈에 그것이 보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